대통령이 오늘 17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바닥으로 가보면 정말로 그럴까 하는 청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경기 안양시 만안구가 지역구죠. 오선 의원인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먼저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요. 광복 72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주말 도보순례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지금 우당위영 선생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역사박물관에서요. 예. 이거 갑자기 민국의 시대 민국의 시대 갑자기 예. 도보순례 전시회하고 이렇게 같이 예. 민국의 시대 자유국가 이 이름으로 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한 72km 됩니다. 이번에 광복 72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예. 72km 걸으면서 우리 광복 맞이하는 마음 다졌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으셨겠네요. 예,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들하고 72km는 작은 거리는 아닙니다만 아주 이틀 동안 그냥 속보로 늘 한 5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이번엔 더 마음 가볍게 새 정부의 광복에 대한 마음들을 더 굳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면요. 오늘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100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임 대통령 시대를 맞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힐링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역할, 또 한편으로는 흐름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 이런 양면의 역할을 다 요구받는 그런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예. 앞으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미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작은 국민들의 바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도 얼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또 너무 준비가 없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바로 탄핵이었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슨 인수위원회요? 이런 기간을 갖지 못했던 것을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보면 저는 100일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모시는 그런 대통령 시기를 잘 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가장 최근에 나오는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아주 여론조사상으로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바닥으로 가보면 정말로 그게 맞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와 바닥 민심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대로 일치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 마음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여론조사의 방향이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겪어보면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또 보고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예. 여전히 그래도 지금 국민 전반적 평가로서의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평가의 잣대로서는 좀 중요한 그런 결과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나눠서 경제, 안보, 역사 세우기 이런 이제 엄청난 과거 정부에서의 매었던 실타래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개별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좀 낮은 인색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들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여론조사는 결과는 좋은데 왜 이렇게 모진 얘기들이 나오지? 이런 그런 말들이 자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그 걱정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일단 박기영 과학기술정통부 과학혁신본부장 결국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네. 이런 걸 보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예, 어찌 보면 이렇게 모진 여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든 간에 그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박기영 그 후보자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을 했던 분으로 뭐 이번에 그 낙마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예. 근데 그 과학 행정가로서는 나름대로의 그 새 정부의 뜻과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사실 봤습니다. 그리고 예. 이전에 이제 아마도 이제 과학 기술인으로서의 그 정치화된 그 과정과 경험이 좀 있는 경우가 역시 그래도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데요. 저번에 그 비례대표 그렇게 신청을 하셨는데도 뭐 아주 그냥 인색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절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 개인적인 여러 그 고통의 시기를 좀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정도는 새 정부에서 그 과학행정을 이번에 아무튼 과학 그 기술 정책이 참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어서 잠깐이라도 티타임 하면은 바로 테이블에서 서로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고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으로서는 저는 적절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국민들의 그 뜻이나 마음이 아직은 풀리지 않았고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정부에서 바로 그걸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들이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르지 않냐. 네.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박 전 본부장이 이제 사퇴 하루 뒤에 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마녀 사냥이 희생이 됐다. 현대판 화형을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퇴할 때 했던 얘기하고 너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글쎄 저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황우석 교수의 그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가 됐고 그것을 이렇게 유도하고 견인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우리 과학기술계에 충격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앞으로 이거 길에도 상당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새 정부의 어떤 하나의 포석을 놓는 데는 이런 중요한 방안과 대책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빼놓고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 정책은 상당히 잘 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튼 그 국민들의 그 마음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 인사 담당자에 있어서도 또 좀 더 채찍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예. 지금 사드 매치 문제 관련해서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고 이제 그 전자파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물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반대 단체에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문제는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대강의 방향이 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전 정부에서 아주 얽어놓아버린 실매듭을 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국회 관여가 과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그 틀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국회 비준 필요 없이 한 것에 대한 좀 대강의 방향을 좀 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다. 절차적 문제로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꼭 풀어 나가야 된다. 환경 영향 평가가 좀 일부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아주 가장 미세한 문제에 관한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너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절차를 지킴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형을 미국 민주주의의 성과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 미국에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요새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이니 뭐 이런 것들을 절차적인 문제로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종걸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